항원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돼가지고 많이 좀 이슈가 됐어요. MRI 검사할 때는 초전도체가 반드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내 개발진이 항원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돼가지고 많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사용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MRI에는 이제 예전부터 초전도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온 상태로 내려갔을 때 저항이 이제 0이 되는 물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MRI 검사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를 공급하는 데서 효율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할 때는 초전도체가 반드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원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도 헷갈려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데 MRI인가 CT인가 뭐 찍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모르고 오셔도 저희가 아기 질환에 따라서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각각의 검사가 어떤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공명 현상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렬이 딱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라디오파 자극을 탁 주면은 에너지 단계가 바뀌면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영상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수소 원자에 자극을 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T는 보호자님께서도 많이 아시는 방사선을 단층 촬영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의 엑스레이들을 다다다닥 찍어서 이거를 재구성해서 3차원화 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명은 이걸 검사하고 이 병명은 이 장비를 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 질환은 이게 조금 더 잘 보인다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MRI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연부 조직 촬영이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뇌나 척수 같은 그런 신경 조직, 근육 쪽에서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CT는 좀 반대로 석회화된 딱딱해진 병변이라든지 뼈의 골절, 특히 어떻게 부러졌는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골절 판단에 있어서 좀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당해서 두개골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뇌출혈 여부까지 좀 판단할 때 있어서 좀 빠르게 진단이 필요할 때 그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나 CT 같은 그런 장비의 장점은 다각화로 이제 영상을 만든다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특정 자세를 취해서 촬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끼리 겹친다거나 조직의 선명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법인 건 맞는데, 다각화 시켜서 판단할 때 있어서는 MRI나 CT가 훨씬 더 유리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검사를 권유드릴 때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최상위의 영상 검사다 보니까 방사선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에 비하면 보호자님께 말씀드리는 비용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MRI나 CT 촬영에 있어서의 호흡 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숨 쉬지 마세요 이런 말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상이 흔들리게 되면은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마취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RI나 CT 검사를 들어가려면 이 아이가 마취가 안정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마취가 가능한지 또 봐야 되는 검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폐라든지 심장 상태를 봐야 되는 사전 검사 비용이 함께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취비, 그다음 마취 전 검사비, 그 다음에 촬영 비용, 이게 한 번에 좀 보호자님께 말씀을 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높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조영제의 양이라든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취가 아무래도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보니까 질문을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검사가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환자의 호흡을 잡다 보니까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마취 전 검사를 한다고 해도 생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취로 인한 어떤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사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마취에 들어갔었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는 저희가 무리해서 절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마취 위험성을 다 떠안은 상태에서 검사를 무리하게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자가 마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사전 체크를 꼭 면밀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MRI나 CT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마다 정해놓은 기본 검사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흉부 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부 복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심장이 혹시나 너무 커서 심장 질환이 의심되진 않는지, 혹시나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CT가 들어갈 때 미리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의 비정상적인 종괴가 자리 잡고 있는지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구 검사, 전해질 검사, 그 다음에 혈청화학 검사를 꼭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빈혈이 없는지, 백혈구의 숫자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게 되고요. 전해질 불균형이 없어서 혹시나 심장 박동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건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마취제가 몸 안에 들어와서 분해를 하고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간, 콩팥 같은 실질 장기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촬영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수 금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취를 도입할 때나 아니면 마취에 걸려 있을 때나 아니면 마취 깨는 과정 속에서 환자가 의식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을 구토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기도로 넘어가게 될 때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수 금식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물도 못 먹고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원하셔서 검사 다음에 바로 촬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수액을 충분히 맞춰서 수화를 충분히 시켜놓은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탈수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촬영 이후로는 마취가 잘 깨서 정상 회복이 되는지 다 확인하고 귀가를 하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심하게 나타나는 편은 아니며 가벼운 알러지 반응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주사 처치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천 지역 내에서 MRI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저희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 센터와 함께 부평에 있는 부평 스카이동물 메디컬 센터 두 지점에서 현재 MRI 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병원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장비를 들여놓을 만한 시설적인 규모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다 보니 들여놓은 병원이 아직은 인천에서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검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검사에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취 없이 검사는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검사의 정확성, 그 다음에 퀄리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호흡을 일시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마취가 꼭 필요한 검사가 됩니다. 마취를 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되는 환자들을 그래도 찍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진단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드리는 것도 저희 병원이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찍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2014년 개원했을 이후로부터 MRI 촬영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마취 안정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촬영의 전 과정을 영상 전공 수의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CT나 MRI 촬영에 들어가는 마취 전문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마취의 안정성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게 저희 메디컬 그룹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취를 깨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응급 수의학 전문 수의사가 항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